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비트코인은 물론 보려면 볼 건 있지만,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이더리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차트적으로 어떤지,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이슈로 하면 뭐가 있을까? 이슈라고 하면은 최근에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업데이트가 뭐지? 그 팩트라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가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해가지고 머지 업데이트 이후로 뭐 이제 좀 가격에 반영이 되는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덴쿤 업데이트 있었고요.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도 뭐 팩트라 업데이트 꽤 중요했다. 네, 꽤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이거는 지금 GPT한테 물어본 거라 가지고 설명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라고 일단 GPT가 설명하는 거는 그 블롭을 도입을 했다는 건데 정확히는 도입은 덴쿤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입은 아니고 그 블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핵심 중 하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레이어 2 확장석 대폭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블롭이 이제 좀 블롭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제가 지금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그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 스테이킹 한계가 그 32 이더에서 2048 이더로 늘어난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영향으로 아까 전에 또 말했지만 그 블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그 가스비가 또 추가로 더 줄어든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좀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할 때 노드 하나에 최소 32 이더가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최소. 네, 32 이더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테이킹을 이더 100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32로 나눠가지고 노드 3개에서 4개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에서 4개의 노드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한 명당 이제 32 이더 단위여가지고 한 명이 아니고 어쨌든요. 한 검증 그거나. 네, 검증자 하나당 32 이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00개를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검증자가 3에서 4씩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의 검증자가 최대 2048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드 생성 자체는 이제 32개씩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뭐 만약에 100개를 스테이킹 하겠다라고 하면 검증자가 그냥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라서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해진 거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훨씬 편해진 거죠. 비율을 하면은 예전에는 일단 한 사람이 그 검증자 키를 하나만 들고 창고 키를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최대 이거 계산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최대 64개의 열쇠를 한 번에 묶어서 들고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 언스테이킹 하거나 스테이킹 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시간도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스테이킹이 더 편리해졌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네,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가스비? 네, 가스비가 뭐 대폭 줄어든 것.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블롭이 나왔을 때도 가스비는 줄어들었잖아.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덴쿤 업데이트 때 가스비가 줄어든 거는 가스비는 줄어들었지만 수요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량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줘가지고 이게 늘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 발행으로 다시 돌아서 이더리움이 인플레이션 자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하락이 조금 심했긴 했죠. 이게 그 덴쿤 업데이트가 된 게 24년 3월인데 사실 이때는 뭐 비트도 좀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이때 많이 빠졌던 거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더리움이 더 이상 디플레이션 자산이 아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도 많았었죠.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더리움 채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수료를 보내면 그 중에 일부분이 소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각된 게 더 많아가지고 총 요 자산이 총 개수가 줄어드는 시기였는데, 네. 이게 이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그러니까 POW에서 POS 바뀌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근데 덴쿤 업그레이드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져가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니까 소각되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채굴되는 게 더 많아졌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소각량이 가스비랑 완전히 비례를 음.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스비가 줄어드는 게 소각량 전체적인 소각량에는 큰 도움이 안 됐었다는 거죠. 해가지고 사실 이번 업데이트도 가스비가 결국 줄어드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덴쿤 때처럼 이게 똑같이 작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소각량이 있는데 줄어든다는 거지. 그렇죠. 소각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어.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어. 일단 챗GPT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덴쿤 업데이트 때는 그냥 블록 거래를 지원을 시작만 한 거기 때문에 도입 단계여가지고 블록의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안 받쳐졌던 것 뿐이고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블록을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레이어 2에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서 블록을 더 채택을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증가했고 그 수요가 이제 가스비가 줄어든 거를 충분히 커버 칠 만큼 그러니까 공급량을 상회할 만큼 그 소각이 될 거다. 네, 수요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스비가 줄어든 것 자체는 똑같지만 전체적인 그 가스비 곱하기 수요를 했을 때는 그게 공급량을 훨씬 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체크해봐야겠네. 네,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뭐 이더리움 측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실 울트라 사운드에서 지금은 그 업데이트를 반영하느라 볼 수 없다고 떴는데 어제 일시적으로 잠깐 그 떴었어? 네, 확인이 가능했었거든요. 확인했을 때는 뭐 그 저희가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머지 이후랑 뭐 그 이런 식으로 그 그린 그래프 있잖아요. 해서 덴쿤 업데이트 때 이렇게 늘어났던 게 어제 봤을 때는 거의 이런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네,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감소하는 거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이거는 꾸준히 좀 확인해봐야겠네. 네, 실제로 계속 소각이 되는 거면 네. 그럼 이더리움 입장에서 엄청난 큰 호재지. 그렇죠. 해가지고 다시 원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디플레이션 자산의 위치를 찾는 거니까. 이러면 되게 약간 재밌네. 그렇죠. 왜냐면 요번에 했던 요 업그레이드가 결국에는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만약에 아까 김프로가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내가 이제 100개를 해야 한다. 그러면 96개는 할 수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4개를 하려면 다른 사람을 합쳐서 하거나 그래야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어서 32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하는 물량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고 스테이킹하는 물량은 일반적으로 장투하는 사람들의 물량이에요. 그 단타를 할 건데 스테이킹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래소에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스테이킹으로 묶여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장투 물량, 곧 묶여있는 물량,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물량. 약간 이렇게 동결된 물량처럼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따져도 어쨌든 스테이킹 입장에서 스테이킹이 많이 된다는 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거고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리고 활성화돼서 실제로 소각되는 양이 채굴되는 양보다 더 많아진다면 그러면 다시 총 개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것도 이더리움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핵심적인 업그레이드 2개를 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핵심적인 요소가 2개 있었던 거네, 그치? 그렇죠.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업그레이드도 많은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2개가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끝낼까? 네. 차트 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이더리움 요 숏 물량 청산된 게 역대급이에요. 네. 네. 기간 전체인가요? 그건 아닌데 최근 한 6개월? 근데 전체로 봐도 내가 생각하기엔 최고인 것 같다. 애초에 이만큼 변동성을 보인 게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한 주에 50% 올라간 거 4년 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위가 금액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왜냐면 이더리움 가격이 과거보다는 그렇죠. 뭐 4년 전보다 지금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역대급. 그래서 숏 물량이 많이 청산이 됐다. 요때 롱 물량도 청산되고 해서 그냥 뚝배기랑 뚝배기는 다 깨버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털 건 다 털고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 1, 2, 3, 4, 5. 네. 너도 저도 이렇게 똑같아요. 보고 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지금 올라간 게 한 423.6% 정도. 네.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제 BTC 마켓으로 보면 얘를 1, 2, 중간에 이제 3, 4 한 다음에 5의 확장. 그래서 얘는 476.4%까지. 그렇죠. 그리고 원화로 봐도 얘를 1, 2로 두면 지금 423.6% 근처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더 원화로는 지금 체킹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똑같아 근데 차트는.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런 것만 따져 봤을 때는 사실 그 8짜리지.
맞잖아, 근데. 아 근데 요 사이클만 보면 요 사이클만 보면 팔짠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사이클만 보면이라는 말을 이제 왜 했냐면 어쨌든 지금 요런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요만큼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을지 아니면 옆으로 이제 횡보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을 조금 받고 끝나든지 네. 해서 저는 이제 요거를 곧 떨어지니까 팔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요걸 가지고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타겟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게 어쨌든 한번 조정받고 혹은 조금 더 올라가면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조정받고 재차 고점을 뚫게 되면 그러면 요번에는 요 최고점을 무조건 뚫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네, 매우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고점을 뚫은 다음에 한 6,000달러에서 한 7,000, 8,000, 한 요 정도까지도 6,000달러에서 한 7,700, 한 7,800달러?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네. 요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긴 받을 거예요. 짧게 받든 크게 받든. 근데 이제 숏 들어가는 건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굳이 매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 타겟이 훨씬 위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매도나 뭐 숏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정을 좀 받을 텐데 조정 받고 나서 재차 위로 고점 돌파하면 그러면 요 고점은 그냥 무난히 넘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지? 네, 완전히 똑같죠. 네, 이더리움은 지금 뭐 카운팅 자체도 사실상 하나가 되게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를 1, 2로 보든 아니면 얘를 1, 2로 봐도 되고. 그렇죠. 깔끔한 상태라서. 네. 그리고 이제 요 추세선 자체가 나름 좀 의미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꼬리를 하면서 지켜준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PTC 마켓으로 봐도 지금 이제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한 걸로 보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 BTC 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량을 정리했으나 여전히 아직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뭐 몇 주에 걸쳐서 정리할지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여차하면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얘네. 네. 예. 그런 다음에 어쨌든 요 이더리움 물량이 청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저 얘네 수익 보고 나오겠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얘네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100만 개예요. 100만 개예요. 네. 그래서 네. 한 1, 2%만 움직여줘도 저 정도 겠으면은. 네. 아무튼 뭐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수익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네 다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더리움이 그렇게 차트가 그지 같던 상황에서도 수익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수익 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안 그렇죠. 그러면 뭐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이더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걸로만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타이밍이 요때 제 엑셀에다 올렸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쭉쭉 떨어지면서 계속 알트코인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비트코인은 횡보지만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는 한 번 더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 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알트장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차트상 한 번 정도는 조정받고 가야 된다. 네. 하지만 얼마만큼 조정받을지 모른다. 근데 조정받고 재차 고점 돌파하면 이더리움은 최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끝. 네, 깔끔하네요.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많이 떨어질 때 이더리움 뭐 펀더멘탈적으로 무너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 네. 예전 제 이더리움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체를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